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4년 전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전범기업이나 정부, 사법부 그 누구도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 피해 할머니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일환으로 풍암호수 수질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를 5,800억 원 증액했고 수안과 첨단 구간 지하화도 수용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양봉 농가의 꿀벌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되지만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과수 농가도 생산량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에 포함된 풍암호수 수질 개선 사업이 광주시와 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TF도 꾸려져 수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풍암동 주민과 대학 교수, 광주시청 관계자들이 풍암호수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풍암호수는 이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에 포함되면서 수질 개선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호수 바닥을 매립해 수심을 낮추는 방식의 수질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평균 수심 4m를 1.5m로 줄이고 담수량을 45만 톤에서 16만 톤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또 수질 악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빗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우수 배제 시설을 설치하고 장미연을 호수에서 떨어진 구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성안도 제시했습니다. 지하수 1000톤과 자연형 습지원, 물순환 장치를 통해서 달성률 92%의 상급수 이상을 시뮬레이션에서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립으로 수심이 너무 낮아져 생태 파괴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매립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풍암호와 장미원 등의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근 중앙공원은 개발을 하되 이 풍암호수만큼은 주민들이 원형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 내 환경단체들도 매립안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호수공원 곳곳에 내거는 등 반대 의견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수심을 낮춰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는 전문가들과 영역평가로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밝히고 있고 수심을 유지한 채 수질 개선 장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특례 사업자가 당초에 제안했지만 관리 비용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소구청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광주시와 환경단체 전문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풍암호수 공원 문제에 대해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합리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돼 공사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를 기존 2조 2,100억 원에서 5,800억 원 늘어난 2조 7,90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수안지구와 첨단지구 840m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됐습니다. 광주시는 완공 시기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마련해 국토부 승인을 받는 대로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올겨울 첫눈이 예보됨에 따라 광주시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광주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비상근무 체계와 제설 대책, 기관별 협업 대응 체계 등 사전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설 장비 184대가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설 자재 7,800여 톤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대설과 한파특보가 8차례 발효되는 등 대설과 한파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목포와 신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광주의 기온 어제에 비해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모두 어제 14.2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종일 1도 안팎의 기온에 머물면서 어제에 비해 1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한편 서해상에서는 구름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광주와 전남에 첫눈 소식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의 눈 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체감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전 사법부의 판결에 만세를 외쳤던 할머니가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만 4년이 됐습니다. 73년의 기다림 끝에 당시 김성주 할머니가 내뱉은 말은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의사의 만류로 병상에서 지켜봐야 해 함께 만세를 부르지 못했던 양금덕 할머니가 4년 만에 다시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쥔 할머니의 외침은 사법부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을 사람답게 안 보지만은 저는 진도로 갑니다. 절대 우리 한국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국내 자산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에 미쓰비시중공업이 재항고를 거듭한 가운데 이 사건 심리를 맡은 김재형 대법관 퇴임 이후 사법부가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정부는 외교 악화를 이유로 일본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고 이 입장은 피해자를 만나겠다며 찾은 광주에서 사죄를 원하는 할머니 뜻에 합리적 해법이 있을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피해자의 그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제 전범기업과 정부, 사법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할머니들도 시간 앞에선 속수무책이었고 원고 5명 중 생존자는 이제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뿐입니다. 할머니의 권리는, 할머니의 삶은 어떤 외교적 수사와 정치적인 언사로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 이보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첫 소송을 낸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해마다 건강이 악화되는 할머니들이 다시 대법원에서 만세를 외칠 수 있을지는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제가동이 임박한 한빛원전 4호기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제가동 불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핵 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공극이 발견되면서 5년 동안 멈춰섰던 한빛 4호기의 재가동이 오는 12월 예상되지만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구조 건전성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원안위가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열릴 제167회 원안위 회의에는 한빛 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가 보고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안건이 통과되면 재가동 수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이 정부가 화물연대에 발동한 반헌법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에 절실한 문제라며 적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양당 독점 체제를 견고히 하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 2050 주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의 젊은 정치인들은 양당 독점 체제가 공천 줄 세우기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들은 36년 동안 양당 정치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다당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곡성 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방선거 이후 곡성의 한 식당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550여만 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이상철 곡성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병로 담양 군수는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강종만 영광 군수는 선거 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봉 농가의 꿀벌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약과 기상이변 등 다양한 요인이 추정되기만 할 뿐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꿀벌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는 복숭아 재배 농가의 경우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꿀벌이 폐사한 순천시 월등면의 한 양봉 농가. 겨울을 나기 위해선 5만 마리가 필요하지만 벌통엔 1000여 마리의 꿀벌만 듬성듬성 보입니다. 폐사해 텅 비어버린 벌통도 널려 있습니다. 최근 1, 2년 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꿀벌들이 벌통에서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집 폐사가 심각하다 보니 이미 월등면 양봉농가 17곳 중 16곳은 올해 양봉을 포기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상이변과 살충제 등을 요인으로 추정할 뿐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번 정도 약재를 쳤는데도 저도 100여 통이 죽었잖아요. 여러 가지 낭설이 있는데 어떤 딱히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꿀벌 실종은 복숭아 농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복숭아꽃 자연 수분을 위해 꿀벌 40군을 키웠던 한 복숭아 농장. 하지만 올해 꿀벌이 모두 사라져버려 복숭아 수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꿀벌 실종 소식에 인근 농가들은 벌써부터 내년 봄 수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월등면 복숭아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30% 감소했습니다. 꽃에 수정을 못하니까 과일의 열매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기형아가 나오고. 원인 모를 이유로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양봉 농가는 물론 과수 농가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아프거나 다쳐도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휴가 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 전담 대체 인력 제도와 관련한 전남도의회 1호 청원이 통과되고 전남교육청도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4천여 명. 각 학교마다 최소한의 인력이 배치돼 교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리 실무 담당자가 단 한 명뿐인 전남 지역 학교는 177곳에 달합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휴가를 보장받기도 어려운 인력 구조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는 지난 9월 제12대 전남도의회에 급식노동자 대체 인력제도 마련을 위한 1호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 실무사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쓰도록 인력 대책을 요구한 것인데 전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전담 대체 인력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휴가나 또 병 치료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 3월 목포와 무안 등 전남 8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10명의 조리실무사를 휴가 전담 대체 인력으로 신규 채용합니다. 해당 지역에 휴가자가 생기면 이들이 학교 급식 업무에 대체 투입됩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요. 학교 현장에 전담 대체 인력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2023년 시범 사업 이후 2024년부터는 대체 인력 제도를 22개 시군에 전면 확대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더현대 광주 건립을 추진하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연간 3천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어제 오후 광주시 신활역 행정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더현대 광주의 비전과 개발 계획을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광주의 변화는 더현대 광주로부터라는 슬로건과 함께 연간 방문객 3천만 명 유치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목표 인원의 절반은 광주 전남을 제외한 국내 지역과 중국과 일본 등 해외 방문객으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신대학교가 신산업 분야의 기술과 취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동신대는 어제부터 이틀간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혁신융합 캠퍼스에서 2022 동신 엑스포 드림 페스티벌을 열고 풍력에너지 코딩과 드론 시뮬레이션 등 미래 기술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과 신산업 관련 전문가 특강 등을 진행합니다. 같은 기간 취업 박람회도 함께 열리고 행사에 참석한 학생과 지역 주민들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와 배임 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교수에 대해 직위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조선대 교수가 과거 다른 대학에 재직할 당시 학생들에게 작품비를 구실로 금품을 받고 일부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대학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대가 교육자의 자질에 부합하지 않는 소속 교수를 직위 해제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역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5년 사이 4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종부세 고지세액은 4,1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5억 원이 부과됐던 2017년과 비교하면 43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5년 동안 지역별 종부세 고지세액 증감률도 광주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의 종합부동산 납세 대상자는 2017년 2,800명에서 4.6배 가까이 늘어난 12,8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감염병 추세와 유행을 예측하기 위해 지역 내 하수 분석을 통한 감염병 감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목포와 여수, 광양과 순천 등 6개 하수 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를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 8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검사에서 코로나19 검출 농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옷차림 아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목포와 신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광주의 기온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어제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모두 14.2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종일 1도 안팎의 기온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1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첫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유입되면 서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릴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영하권에서 시작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영광과 장성, 담양에서 모두 영하의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 3도, 강진의 낮 기온 2도에 머물겠습니다. 순천도 영하권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4도에 그치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심한 추위는 이번 주 후반이 되어서야 조금 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